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고통은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그 고통이 결국 새로운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요. 오늘은 제가 바로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직도 쉽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제 경험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살았고 학교 생활도 나쁘지 않았죠. 금요일 밤이면 친구들과 영화를 보거나 쇼핑몰을 돌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본다고 아침부터 들떠 있었죠. 영화관에 도착해서는 다들 제각각 간식을 골랐죠. 저는 큰 팝콘과 초콜릿을 사고 친구들은 콜라랑 나초를 들고 저를 따라왔어요. 우리끼리 다 함께 음식을 놓고 장난을 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친구들과 영화관 의자에 앉아 팝콘을 한 움큼씩 먹으며 기다리던 중 드디어 영화가 시작됐어요. 스크린이 환해지면서 긴장감 넘치는 오프닝 장면이 펼쳐졌고 우리 모두 영화에 푹 빠져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팡 하는 굉음이 들렸어요. 처음엔 그 소리가 영화의 사운드 효과인 줄 알았어요. 화면 속에서도 총격 장면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뒤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 소리가 스크린 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들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식간에 공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더니 누군가 도망쳐라고 외쳤고 뒤쪽에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르르 몰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보고만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죠. 친구들은 제 옆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앨리슨, 빨리 일어나. 여길 나가야 돼. 그제야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영화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출구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비명, 울음소리, 누군가 의자를 넘어뜨리는 소리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앨리슨, 빨리 나가야 돼 라고 외치며 제 팔을 끌었지만 제 다리는 그 자리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다 어디선가 또 한 번 총성이 들렸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다행히 친구들이 저를 붙잡고 주차장 쪽으로 이끌어줬어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저를 데려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출구로 나가는 모습, 넘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들리는 비명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계속 떨면서 울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제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영화관의 어두운 조명과 환한 스크린,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아수라장 같은 현실. 제가 그 자리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게 되어버렸죠. 우선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건 물론이고 길을 걷는 것조차 무서웠죠.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죠. 불안감은 점점 더 심해졌고 심지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전혀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상담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엔 조금씩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감정을 털어놓고 이해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분도 잠시뿐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작은 소음에도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밤에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길을 걷다가도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에 빠져 몇 번이고 멈춰서서 뒤를 확인했죠. 어느 날 상담사 선생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앨리슨,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한국 얘기를 꺼내시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한국은 제게 그저 멀고 낯선 나라일 뿐이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끔 이야기하곤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관심 밖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물었죠.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에요.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 범죄율이 낮고 특히 밤에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죠. 그런 환경에서 지내보면 앨리슨도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다니.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또 예의와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강한 나라예요. 그런 곳에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보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엔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새로운 환경에서 제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설득하시더라고요. 앨리슨, 가끔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너를 치유해 줄 수도 있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서 뭔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절친 클레어가 결정적으로 용기를 줬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같이 가줄게. 우리 둘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한번 가보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클레어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결국 고민 끝에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짧게나마 여행을 다녀와서 제가 그곳에서 정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자는 생각이었죠. 비행기를 타는 날,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맞는 선택일까? 내가 여기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걱정과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쩌면 한국에서는 조금 다를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여행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제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변화를 가져다 줄 중요한 여정이 될 거라는 걸 그땐 전혀 알지 못했지만요. 한국에 도착하던 날, 제 마음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사실 비행기 안에서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을 보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여행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계속 떠올랐죠. 클레어는 옆자리에서 앨리슨, 도착하면 꼭 사진 찍어야 해. 너무 예쁠 것 같아 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속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약간 압도당한 기분이었어요. 공항 내부는 정말 넓고 깔끔했거든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고 한쪽에선 여러 나라 언어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 곳곳에 비치된 정보 키오스크와 선명하게 표시된 표지판들은 저희 같은 여행자들에게 꽤 큰 도움을 줬어요. 클레어는 연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앨리슨, 여기 정말 멋지지 않아? 벌써 대박인데?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지만 솔직히 아직도 낯설기만 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처음 보는 도시의 모습은 꽤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긴장을 풀게 해줬어요. 특히 열차 안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클레어는 사람들이 정말 조용하지 않아? 이런 분위기. 나 진짜 좋아 라고 말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의 대중교통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거든요. 숙소에 도착한 후 우리는 짐을 풀고 잠시 쉬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만난 낯선 풍경과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피곤한 몸만큼이나 마음도 묘하게 어수선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고 활기찼지만 저는 그걸 온전히 즐길 여유가 없었죠. 이 낯선 곳에서 내가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또다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짐을 정리하는 내내 그런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클레어는 한껏 들뜬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앨리슨,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가자. 여기까지 와서 뭐라도 맛있는 걸 먹어봐야지. 배고파 죽겠어.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응, 알겠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무기력했고 표정도 그다지 밝지 않았어요. 클레어는 그걸 눈치챘는지 가만히 제 옆에 다가와 앉았어요. 그녀는 잠시 저를 지켜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앨리슨, 혹시 걱정되는 거야? 밖에 나가는 게 좀 무섭니? 저는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응, 솔직히 좀 그래.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는 건 알겠는데
난 아직 밤에 밖을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클레어는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앨리슨, 여기까지 온 건 정말 큰 용기였어. 너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고 나는 내가 그걸 해낸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 거야.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가 함께면 괜찮아. 그녀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는 듯 했어요. 클레어는 장난스럽게 제 손을 끌며 웃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너무 배고프거든. 그러니까 앨리슨, 빨리 준비하자. 우리 밖에서 뭐라도 먹어야 내가 말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클레어의 유쾌한 말투에 저도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의 불안을 누르고 숙소 문을 나섰어요. 아직 긴장은 풀리지 않았지만 클레어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 근처의 한 한식당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저희를 반겨준 직원은 웃으며 친절하게 자리로 안내했죠. 메뉴판을 보니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음식이 사진과 함께 나열되어 있었어요. 클레어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우리 비빔밥 먹어보자 라고 말했죠. 저는 약간 망설였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입에 맞을지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 제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따끈한 밥 위에 각종 채소와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클레어는 행복한 표정으로 앨리슨, 이거 정말 대박이야. 너도 맛있지? 라고 물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즐거움을 느꼈던 순간이었죠.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낮에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경복궁 같은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전통시장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도 했고 카페 거리에서 디저트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하루하루가 낯선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를 빌려 타며 강바람을 맞았고 그동안 느껴본 적 없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한참 수다를 떨고 있던 클레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앨리슨, 나 너무 출출한데 우리 편의점 가서 뭐라도 사오자. 한국 편의점엔 진짜 재밌는 간식이 많다던데.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밤에 밖에 나가는 건 아직도 두려웠거든요. 클레어, 꼭 지금 가야 할까? 그냥 내일 가면 안 될까? 클레어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앨리슨, 괜찮아. 여긴 안전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둘이면 더 안전하잖아. 잠깐 나갔다 오자. 그녀의 다정한 말투와 믿음직스러운 미소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몇 걸음은 여전히 긴장됐어요. 밤길을 걷는 건 제게 여전히 공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주변이 조용하면 혹시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죠. 그래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곧 주변을 살펴보니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거리는 평온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몇몇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걸어가고 있었고 가로등 아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클레어는 옆에서 제 손을 잡고 밝게 말했어요. 앨리슨, 여기 진짜 조용하지 않아? 사람들도 다 자기 할 일 하느라 바쁘고 우리도 즐기자.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웃으며 우리를 맞아줬어요. 가게 안은 밝고 깨끗했고 색색의 포장지로 반짝이는 다양한 간식들이 가득했어요. 클레어는 눈을 반짝이며 과자며 음료수를 골랐고 저도 그녀를 따라 이것저것 집어들었어요. 물건을 사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점점 걷는 속도를 느리게 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기는 시원했고 어디선가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꽃향기도 났죠.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고 이런 밤이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클레어에게 말했어요. 클레어, 나 오늘 좀 신기했어. 밤길을 걷는데 괜찮았어.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평화롭더라.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치? 여기선 정말 그런 게 가능해.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천천히 제 마음의 불안감이 풀리기 시작한 거였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낮에는 클레어와 함께 관광지를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밤에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죠. 조금씩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때로는 불안감이 갑작스럽게 고개를 들 때도 있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클레어와 함께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한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렀습니다. 직원들의 환한 웃음소리와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처음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한참 동안 한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나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생겼습니다. 옆 테이블을 지나가던 직원이 접시를 놓치는 소리와 함께 쾅 하는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 소리는 단순히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총성이 다시 울리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눈앞이 어지러워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클레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고개를 들어보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남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테이블에서 천천히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자 조금씩 몸이 진정되기 시작했죠. 그는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신 것 같네요.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의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접시 깨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게 된 건 이런 순간에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이상하리만큼 위로가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그는 자신을 이현석이라고 소개했어요.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했죠. 식사를 마친 뒤 클레어는 웃으며 말했어요. 현석 씨, 혹시 근처에 괜찮은 디저트 카페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앨리슨과 저는 디저트에 진심이거든요. 현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통 디저트를 잘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약과 같은 한과 종류가 아주 맛있기로 유명하죠. 괜찮으시다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 세 명은 함께 카페로 향했어요. 아담하고 아늑한 카페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나무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진열대에는 다양한 전통 디저트들이 놓여 있었어요. 약과부터 유과, 강정까지 종류도 다양했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죠. 현석 씨가 추천해준 약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클레어는 첫 입을 먹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와, 이거 대박인데? 앨리슨, 이거 꼭 먹어봐. 그녀는 결국 먹다 말고 카페 직원에게 가서 약과를 포장해 숙소로 가져가겠다며 신나했습니다. 디저트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한국의 밤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클레어가 말했어요. 현석 씨, 여긴 밤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고 활기차네요. 그런데도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나라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현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범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밤길을 걷는데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혼자 걷는 건 조금 무서울 때가 있지 않나요? 특히 여성이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앱을 통해 신청하면 경찰이나 자원봉사자가 지정된 시간에 집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죠. 주로 여성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외국인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현석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앱도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가 귀가 중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작은 시스템들이 큰 안도감을 주는 거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가득한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곳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시 평화를 찾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었으니까요. 클레어와 함께했던 낮과 밤의 새로운 경험들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제게 특별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어요.
특히 이현석 씨와의 만남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죠. 접시가 깨지는 소리로 다시 불안에 빠졌던 그 순간. 그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제게 현실로 돌아올 힘을 주었어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죠.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로 일하며 법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희미하던 가능성이 분명한 목표로 자리 잡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밤 숙소에서 클레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드디어 제 결심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어요. 클레어, 나 변호사가 되고 싶어. 이곳에서 내가 느낀 따뜻함과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클레어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앨리슨,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야.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어. 내가 내 첫 번째 응원자가 될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이현석 씨가 추천한 또 다른 명소를 방문하며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명소를 둘러보던 중 저는 그에게 용기를 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석 씨, 저도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특히 트라우마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앨리슨 씨, 그건 정말 멋진 꿈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당신 같은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응원에 저는 용기를 얻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그 꿈을 가지게 된 데에 현석 씨가 큰 역할을 했어요. 현석 씨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결심을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언젠가 변호사가 된 앨리슨 씨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제 여정을 믿어주는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떠나기 전 저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죠. 현석 씨,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현석 씨 덕분에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뵙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앨리슨 씨.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과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온통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에서 느꼈던 따뜻함, 안전함, 그리고 새로운 꿈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죠. 한국, 정말 고마워.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불빛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다시 이곳에 돌아올 날을 꿈꾸기로 했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재미있는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감동기부였습니다.